김민재 이적설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적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로마노 기자가 김민재를 맨유와 리버풀이 노리고 있다. 그리고 맨유가 리버풀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했습니다. 기사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로마노가 김민재 영입설에서 맨유가 좀 더 리버풀보다 앞서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민재는 7월 1일부터 활성화되는 바이아웃이 가제타에 따르면 있고요. 그 바이아웃은 7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맨유와 리버풀이 김민재의 이적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현재는 맨유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노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나폴리가 김민재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구단들도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김민재는 나폴리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주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적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라고 로마노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에게는 현재 리버풀보다 맨유가 앞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로마노 기자가 맨유와 리버풀이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유가 리버풀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로마노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 매체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당연하게도 에릭 테나우의 부하들, 그러니까 맨유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클롭의 팀은 이번 시즌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보고 보면 김민재가 리버풀보다 맨유로의 이적을 훨씬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버풀은 현재 맨유와 달리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버풀과 맨유가 꾸준하게 김민재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적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적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뭔가 테마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적 시장은 중앙 수비수를 강화하는 것이 빅클럽들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예를 들면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영입을 했고요. 바르셀로나는 쿤데를 영입하고 첼시에서 알론소를 영입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르디거를 첼시에서 데려왔고요. 첼시는 르디거가 이적하니까 쿨리발리를 나폴리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는 쿨리발리가 떠나면서 김민재를 데려왔죠. 그리고 다른 팀을 생각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유벤투스에서 더리우트를 데려왔고요. 반면에 더리우트가 떠나니까 유벤투스는 브레메르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채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중앙 수비수의 영입과 연쇄 이동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웬만한 빅클럽들이 중앙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빅클럽들 중에서 가장 중앙 수비수가 필요한 팀들이 바로 맨유와 리버풀입니다. 먼저 맨유를 살펴보면요.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명의 주전 센터백이 있고요. 그리고 백업 센터백으로 맥과이어와 린델로프가 있죠. 그리고 필 존스도 있는데 필 존스는 거의 못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맨유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상 팀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못 나올 때 맥과이어나 린델로프가 아니라 루크쇼가 센터백을 볼 때가 조금 더 많죠. 그 정도로 지금 스쿼드에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중앙 수비 자원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두 명의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빅클럽들은 워낙에 경기수가 많다 보니까 한 시즌에 주전급 수비수는 3명 정도를 데려갑니다. 물론 이 3명 중에서도 조금 더 주전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3명 중에서 한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체가 될 수 있게끔 3명 정도의 주전 센터백이 필요한데 지금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전급 중앙 수비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김민재의 이름이 당연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재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민재가 맨유를 간다면 역할적으로도 꽤나 어울립니다. 일단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나오는 건데 특히나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테나흐 감독의 축구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가 오게 된다면 이 세 명의 선수가 컨디션이 모두 다 괜찮을 때는 아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선발로 나오고 바란이나 김민재 중에서
한 선수가 옆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김민재가 바란 대신 나왔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왜 테나흐 감독의 아이덴티티냐, 공격을 전개할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올라와서 왼쪽 라인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이 볼 배급 능력이 상당히 맨유의 경기력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고 없고가 이번 시즌 경기력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옆에 있는 수비수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갈 때 이 왼쪽 공간을 많이 커버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옆에 맥과이어가 나올 때랑 바란이 나올 때 맨유의 수비력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맥과이어는 느리고 바란은 빠르게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데 김민재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인 공간 커버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서 김민재가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와 나폴리 이 두 팀을 거치면서 왼쪽 센터백을 봤거든요. 오른발도 쓰지만 왼발도 준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민재가 아무래도 오른발 센터백에 가깝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왔을 때 플레이가 조금 더 편하거나 더 잘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로 와서 바란 자리에서 뛰게 된다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와 나폴리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주로 뛰었지만 맨유에서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오른쪽 센터백에서 뛸 수 있다는 것도 맨유에 갔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란이 오른쪽에 나오고 김민재가 왼쪽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특히나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페네르바체와 나폴리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게 김민재가 맨유로 갔을 때 출전 시간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왼쪽 센터백의 자리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와서 볼을 공급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김민재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만큼 볼을 전개하는데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김민재가 약간 맞지 않는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좋은 건 또 뭐냐? 바로 왼쪽 센터백 옆에 있는 루크쇼가 이번 시즌에 보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오건 안 올라오건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크쇼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자신이 안쪽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안 나올 때, 이번 시즌은 린델로프가 나올 때 루크쇼가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의 공격 전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는 건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만큼의 공격적인 패스 능력을 보여줄 순 없지만 여기서 루크쇼가 도와주면 그러한 단점이 많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점이 또 좋은 거죠. 그리고 김민재가 올라와서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보다 아쉽지만 어떤 게 있냐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대편에 있는 안토니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오지 않을 땐 루크쇼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를 배치하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맨유가 상대의 수비를 공략한다. 이러한 개념을 테나흐 감독이 원해요. 그런데 김민재가 나폴리에서도 마찬가지만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롱패스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물론 왼발보다는 오른발을 주로 활용해서 롱패스를 뿌려주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전술적인 특성도 사실은 김민재의 역할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라는 점에서 맨유가 꽤나 김민재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을 살펴보면 현재 리버풀의 주전 센터백은 반다이크와 코나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클럽이 주전급 센터백을 3명 가져가는데 원래는 반다이크, 코나테, 마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마팁이 컨디션 자체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다이크 또한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리버풀로 가면 반다이크, 코나테, 김민재 3명의 주전급 중앙 수비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김민재가 여기서도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좋은 건 반다이크가 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 미래를 본다면 반다이크를 대체하는 그림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김민재가 리버풀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 반다이크를 대체하면서 코나테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명의 센터백 라인이 배치가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스피드와 피지컬로는 가장 뛰어난 센터백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왼쪽으로 나왔을 때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하게 되면 또 어떤 게 좋으냐면 오른쪽에 아놀드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아놀드가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플레이메이킹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재가 아무래도 올라가서 전진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은 약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놀드가 앞에서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해 준다면 당연히 김민재의 전진 패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놀드의 수비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나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때 아놀드의 뒷공간이 많이 열릴 때가 많은데 이때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커버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오히려 김민재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나폴리와 마찬가지죠.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거나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나폴리의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플레이할 때 자연스럽게 뒤에서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계속 커버해주면서 오히려 돋보이는 활약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리버풀에서도 아놀드의 뒷공간을 김민재가 계속 커버해주면서 오히려 김민재의 강점이 돋보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오른쪽에서 아놀드를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다가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로버트슨에게 아놀드가 반대편 전환을 시켜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패턴들을 상대팀이 다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놀드를 집중 견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이번 시즌에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때 김민재의 롱패스 능력이 코나테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아놀드의 이 롱패스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상대가 아놀드를 압박할 때 김민재가 로버트슨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마찬가지고 김민재가 뛸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김민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전급 자원으로 안 뛰는 게 사실은 이상하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맨유나 리버풀에 아주 어울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김민재 선수가 그동안 팀을 정말로 잘 선택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랬냐,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팀들로 갔어요. 김민재의 강점은 올라갔을 때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는 능력, 과감한 수비, 그리고 뒷공간이 열렸을 때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이게 김민재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 팀이 라인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김민재의 강점이 더 크게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페네르바체가 라인을 엄청 올리고 3백을 쓸 때 한때는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오버래핑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공간 커버 능력이 페네르바체에서 누가 봐도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나폴리도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인 동시에 왼쪽에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인 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하면서 또다시 나폴리에서 아주 중요한 활약, 돋보이는 활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자기의 전술과 맞는 팀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브레메르 같은 선수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베스트 수비수를 받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김민재처럼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데 유벤투스로 가면서 알레그리 감독을 만났죠. 근데 알레그리 감독은 수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브레메르의 공간 커버 능력이 이번 시즌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을 덜 받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김민재가 테나흐 감독과 클롭,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이러한 감독 밑에서 뛰는 게 김민재 입장에서도 더 돋보이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김민재가 맨유와 리버풀을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두 팀의 선택지는 김민재에게도 그리고 맨유와 리버풀에게도 분명히 서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